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재씨 만무득입니다. 자, 오늘 나무 두 점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모과나무고요. 하나는 소나무입니다. 아마 이게 1부, 2부로 계획돼가지고 성출이 될 것 같은데 첫 시간으로 제가 모과나무 작업하는 모습 보여드릴 거고요. 지난번에 3월 한 중순부터 시작해서 저희 교육생들이 순짓기, 일명 강한 순두를 잘라내서 더 이상 크지 못하도록 겉에 있는 애들을 전부 다 잘라줬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루에 끝난 작업이 아니라 한 2, 3주에 거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잡혔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한 이유는 강한 순을 잘라줘서 더 이상 크지 못하게 한과 동시에 그 힘이 소실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단의 약한 가지나 품속의 약한 가지들한테 그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서 끄집어내고 강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순짓기를 열심히 했는데 약한 곳으로 힘이 가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지는 못합니다. 엄청난 변수들이 많이 있어요. 실전이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변수를 제거하고 강한 쪽의 힘을 약한 쪽으로 몰아주는 두 번째 과정 제가 유튜브로 촬영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두 마디 남겨놓고 다 그 잎을 제거를 해줬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턱잎이라는 것은 입수로 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턱잎을 과연 언제 제거를 해줘야 될 것인가의 문제예요. 이 턱잎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으로 치면 보조 배터리예요. 본 잎이 제 부시를 못할 때 턱잎을 영양분을 끌어들여서 본 잎이 제대로 원활하게 하게끔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턱잎의 그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잎이 계속 성장을 해주고 뭐 강하게 나가줘야 되는데 턱잎이 있으면은 그 턱잎에 의존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제 개척정신이라든가 2차 손을 내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에 턱잎을 제거를 해버립니다. 근데 턱잎을 빨리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2차 손이 빨리 튀어나와요. 왜? 개체수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차 손은 더 빨리 전진이 되는데, 우리가 턱잎을 딱 제거했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여기 본잎에서는 위에서는 두 장씩 남았을 거 아닙니까? 순짓기 당한 애들은. 근데 걔네들이 일을 해요 못해요. 제대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순짓기를 당했기 때문에. 반대로 순이 안 잡힌 애들은 순간적으로 강력한 파워를 낼 수가 있어요. 왜? 나무는 지금 강한 애들이 잃어가지고 가뜩이나 불편한데 턱잎까지 잊어버렸어. 그럼 나무들이 의존도가 약한 가지한테 더 많이 가게 돼 있어요. 강한 가지들이 일을 못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약한 가지들이 일순간 한 번 더 그 터보를 담같이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턱잎을 제거해주게 되면은 햇빛이나 일광 그런 채광이나 통풍이 더 원활해지기 때문에 안쪽이 약한 애들이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관을 해서 여기서 턱잎 제거해주는 거고, 완성도가 엄청나게 좋은 나무들은 턱잎 안 잡아줘요. 도태를 시켜버립니다. 그냥 차라리. 왜? 이미 완성도가 꽉 찼는데 안에 있는 애까지 굳이 살리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애들을 잡아줌으로써 경쟁 구도가 깨져요. 튀어나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도 있는 나무들은 뒤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턱잎 제거 작업을. 반대로 정말 내가 빨리 배양하고 싶고 이제 키워야 되는 나무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줘버려요. 순짓기 하면서 턱잎까지 제거해버려요. 급한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잎 두 장에 힘을 실어서 빨리 분기를 시켜버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완성도 있는 나무는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면서 균형 있게 가는 거고, 그 소제목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정리해줘서 힘을 집중시켜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발전이냐 균형이냐의 문제예요. 소재는 발전을 위해서, 완성목 가까이 가면은 균형을 위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전정이라든가 그런 것도 감상목 같은 경우에는 명세가 사자도 잘라보고 싶습니다 하면은 제가 4월 이후에 잘라라. 왜? 3, 4월은 너무 솟구치는 시기예요. 근데 큰 가지 하나 퉁 잘라버리면은 나머지들이 더 솟구쳐. 왜? 그 힘이 딴 데로 가버리니까요. 그러면 불균형이 나타나요. 감상목에서. 그렇게 되면 나무가 밸런스가 붕괴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4월 이후에는 1차 성장기라서 이제 순을 다 집어버리면 전체가 다 멈추는 시기가 와요. 더 이상 안 자라요. 그게 1차 성장기예요. 애들로 치면 이제 청년기죠. 어떻게 보면 16, 17살 때, 중3 때 오는 사춘기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2차 성장을 하는 거예요. 폭풍 성장을 또 해요. 1차 성장만큼은 아니지만 강한 애들이 또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걔네들을 또 잡아주고 나면 또 3차 성장을 해요. 그 나무의 힘이에요. 1차 성장으로 끝날 건지, 2차로 끝날 건지, 3차로 끝날 건지. 그런 것들을 알아서 결정하는 거고. 또 유튜브 쪽으로 가야지. 유튜브를 좀 더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 교육생들은 알아듣는데, 시청자들은 좀 뭔 소리야 하고, 이상한 소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채널을 바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쉽게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요즘에 제가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예,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가지 전정을 언제 해야 되는지, 또는 뭐 거름은 언제 올려주셔야 되는지, 막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좀 모든 게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분재라는 게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만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 경험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다소 약간 딱딱하더라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앞으로 20년, 30년 분재 생활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분재는 어렵다 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분재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공부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저도 골프는 한 번도 쳐본 적 없는데, 골프 그 필드에 나가기 위해서 골프 연습장에 가서 몇 개월씩 공을 날린다고 하더라고요. 폼도 교정하고 선생님들한테 티칭 받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필드에 나가서 잘 치게 되는데, 그래도 골프가 어렵다고 하는데, 분재는 한 번도 배워보시지도 않고 단순히 그냥 사람들 한두 마디에 의존해서 분재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물론 책이라는 좋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교과서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도 골프는 못 치지만은 책은 몇 번 읽어봤는데 그런다고 해서 골프 잘 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룰이라든가 사람들 경기하는 거, 그 정도는 제가 어느 정도 보면서 동감하면서 즐길 수는 있지만, 제가 직접 가서 골프 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직접 연습해보고 쳐봐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하듯이 분재도 우리가 직접 만져봐야 그게 내 지식이 되고 그 숙련도가 쌓여야 분재를 굉장히 쉽게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발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재는 어렵다, 그런 프레임이 좀 많이 씌워져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집에 있는 분재 매칭되는 게 있으시면은 가급적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 되든 안 되든 성과가 나든 안 나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도전해 보시는 좋은 시간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모가나무 한 점 있습니다. 지금 이 모가나무는 3월 초순부터 저희 교육생들이 지속적으로 순짓기를 해왔어요. 제가 만지지 않았습니다. 교육생들이 다 만져주셨어요. 제가 실습목으로 한번 만져보시라고, 이렇게 큰 나무도 한번 해보시라고 하셨더니 통제를 아주 잘 해주셨어요. 이렇게 솟구치는 순이 있으면은 핀셋으로 따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이렇게 강한 순들을 다 잡아주면은 약한 순, 하단에 있는 애들, 햇빛 잘 못 보는 애들, 그런 애들한테 오히려 힘이 더 가면서 이렇게 솟구쳐 나오는 거죠. 분재의 기술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98%가 강한 순을 억제하는 기술이에요. 강한 곳을 약화시키는 게 대부분 분재의 기술입니다. 그런데 약한 곳을 강하게 만드는 기술은 거의 전무예요. 서력 조금씩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굉장히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강한 곳을 악화시켜서 약한 곳을 강하게 만드는 그 기법을 가장 주로 사용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이 시기의 작업이 바로 순짓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순짓기 하는 영상들을 많이 올려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위를 다 짚혀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됐어요. 그래서 꽃도 거의 져가고 있고, 몇몇 애들은 지금 모가나무 열매까지 실제로 달았습니다. 이따 보여드릴 건데 달려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강한 애들을 통제를 했는데, 이런다고 해서 약한 애들이 강해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교과서적으로 하면은 당연히 강한 애들이 억제됐으니까 약한 애들이 강해져야 되는데, 그건 이론상의 일 뿐이고 실전으로는 너무 새어나가는 것이 많아요. 변수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변수를 줄이는 작업을 제가 해볼 거고요. 일명 잎 정리 작업입니다. 이제 정말 나한테 필요한 잎들만 가지고 가면서 계획적으로 키워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금 현재의 잎의 20%를 덜어내서 이 나무가 딴 생각을 품지 못하도록, 약한 가지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개체수가 줄어들면은 절대 약한 가지들을 죽이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다 데려가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를 나무가 정리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분재의 형상에 보다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5월, 6월 돼도 작업이 가능하지만은 이미 그때 가서 작업해버리면 너무 많은 걸 놓치고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작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기본 패턴 작업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순이 있습니다. 잎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달았어요. 우리가 한 대여섯 개 정도 됐었는데 순을 집어쳐서 잎을 4장을 남기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애가 약한 축에 속해요. 지금 안으로 약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쪽에 잎 2장을 제거해서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만들어줍니다.
예.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애들도 있어요. 예, 더 강한 애들이죠. 마찬가지로 턱잎, 예, 이렇게 약한 애들 꼼꼼하게 제거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입이 한 장, 두 장, 세 장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예, 제일 강한 애를 하나 끊어서 집어넣어 줍니다. 자, 옆에 애도 마찬가지고요. 예, 옆에 애랑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 이 정도로 해서 두 장, 두 장, 두 장. 예, 총 한 가지에 6장이 잎이 이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각 잎마다 여기서 순을 또 만들어내요. 예, 순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6장의 잎은 6개의 순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지를 늘려가는 거죠. 예, 실제로는 가지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었는데 6개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하는 게 기본 패턴입니다. 자,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꽃이 이제 졌어요. 아쉽게도 착상이 되지 않아서 열매가 달리지 않고 꽃만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꽃을 확실하게 제거해 주고요. 마찬가지로 강한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턱잎은 일단 한 2개 정도 제거해 주고요. 여기에서 강한 앞에 잎으로 오히려 따줘서 약한 잎들을 남겨놓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강한 곳을 악화시키는 방법이 됩니다. 굉장히 강했던 잎 2개를 잘라서 약한 잎 2개로 변신을 시킨 모습입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가는 거고요. 옆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고요. 자, 이런 식의 패턴이 되겠습니다. 강한 부분은 약하게, 약한 부분은 강하게. 그리고 자, 이런 데 보시면은 모가나무가 자, 이거 보시면 벌써 모가나무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한 20-30개가 달려 있는데 한 2-3개 정도 남기고 모두 제거할 예정입니다. 모가나무는 워낙 열매가 커지기 때문에 이걸 많이 달아놓으면 나무가 체력을 많이 뺏겨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감상할 거 1-2개 빼고는 제거하는 게 나무 만들기의 기본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모가나무 잎 정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작업 전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시원한 느낌 들고 저 뒤까지까지 다 보이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가지들을 많이 죽여서 정말 필요한 가지들의 영양분이 집중될 수 있도록 거기다가 강한 수는 억제하고 약한 수는 억제하지 않음으로써 수세를 밸런스를 비슷하게 만드는 작업까지 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잎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잎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제거를 안 해주고 5월달, 6월달에 제거한다고 생각하면요, 정말 미역가루 한 가마니 정도는 가위를 잘라내서 버려야 되는 그런 불합리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기에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키울 수 있는 그 시기에 맞게 정확하게 작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과연 강한 부분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느냐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다면은 여기서 한 번 더 강한 부분을 억제해서 약한 부분들이 더 원활하게 생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작업이 바로 잎빼기입니다. 잎빼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입이 커요. 그래서 강한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을 한 3분의 1 정도 너무 많이 베주시는 것도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베서 강한 부분들을 악화를 시켜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햇빛이 이 잎을 투과해서 밑에 잎한테도 빛은 분명히 전달해 주지만은 그 빛의 농도는 굉장히 약해져요. 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잎을 베어줌으로써 안쪽에 품속에 깊은 데까지 햇빛이 좀 더 많은 양이 들어가서 얘네들이 원활하게 생장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강한 애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잎을 베어주는 작업까지 하면은 작업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오릴 때는 작고요. 너무 확 잡으면은 이 잎맥이 있는데 잎맥이 접히면서 이게 둘로 찢어져요. 그러니까 살짝만 잡은 상태에서 접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쁘게 잘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체감과 통풍이 원활하게 하는 작업까지 하면은 수세 조절 작업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교육생들 모가나무 순짓기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대작인데 오늘 순짓기 강의하면서 이렇게 모가나무 순짓기 하는 장면들 한번 같이 좀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대답이 없으세요. 교육생분들께서 손을 집어줬습니다. 1차 손짓기고요. 가장 강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머리 부분이나 조금 하단 부위라도 도장할 기미가 보이는 순돌은 생장점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칭적으로 손짓기라고 합니다. 가까이 가서 보겠습니다. 모가 꽃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꽃이 많이 왔다고 해서 이걸 다 모가로 발전시키는 건 아니고요. 한 서너 개만 달아서 감상, 그 정도로만 감상해서 나무나 가지에 큰 부담감을 주지 않는 게 모가나무 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가나무가 모가를 엄청 크게 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달면은 수세를 빼앗길 우려가 있어요. 정갈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